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송영석 앵커의 휴가로 제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정치권 주요 현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마찬가지 변호사이시죠.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딱 열흘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다시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올랐었는데 오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죄를 또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오늘 이재명 대표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자, 사람을 살리는 정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대표는 또 선고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보시는 것처럼 법원을 찾은 의원들과 오늘 사실은 법원에 찾아오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의원들이 쭉 나와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 또 잠깐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봤고요. 또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마치 무죄를 예감을 했었던 걸까요? 저렇게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과 또 당원 그리고 동료 의원들과 손을 잡고 일일이 인사를 나눈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오늘 위증교사 1심 이 대표에게 무죄가 이렇게 선고가 됐고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거법 사건보다 이 위증교사 사건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했었는데 위증교사 1심 선고 내용 일단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한마디로 이제 그 권력이 있으면 무죄, 유권 무죄. 유권 무죄. 그다음에 권력이 없는 김진성 씨 무권 유죄. 그러면 이제 그 김진성 씨가 처음부터 아무 기억도 안 난다 그랬어요. 네네. 정언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게 네 차례나 집요하게 전화해서 정언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전과자가 됐습니다. 예. 그럼 이게 김진성 씨는 누구 때문에 왜 위증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본인한테 무슨 이해관계 있다고 네. 굳이 위증 범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그냥 그때 그 갑하고 을의 관계에 있던 이재명 대표가 이게 계속 정언해달라, 해달라, 기억이 안 나는데 12번이나 기억 대사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거기 그 보내주는 질문지대로 그대로 예, 네. 다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6개 기소됐는데 4개는 또 유죄예요. 근데 2개는 위증 인정하는데도 이게 무죄래. 예. 위증한 사람 위증이라는데도 무죄라는 거예요. 근데 4개는 유죄잖아요. 정말 이게 4개 유죄를 그럼 이게 보내주는데도 답한 거다. 질문자하고 똑같잖아 답변이에요. 네. 근데 김진성 씨는 저는 이게 그 유죄가 나오고 그걸 이게 계속 부탁하고 위증 정언해달라고 예. 이렇게 했던 분은 무죄가 되면 그럼 이게 법의 공정이 맞습니까? 예. 김진성 씨만 처벌되는 게 법에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상식이 안 맞다 예. 봐요.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는 표현도 하셨고. 장윤미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도 조금 전에 그런 의견을 냈어요. 서동욱 변호사님 비슷하게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1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김진성 씨가 어떻게 위증죄로 기소가 됐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를 원래부터 정조준해서 벌어졌던 사건이 아닙니다. 김진성 씨가 별도의 알선수재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해요. 그때 아주 몇 년 전에 이재명 대표랑 통화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의 원래 본류 사건은 알선수재잖아요. 이 알선수재 지금 공범이 중형을 선고받는 동안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2건이요. 심지어 별건의 5억 원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 무혐의 결론을 내줬습니다. 이 사람으로선 다른 여러 더 크게 중하게 처벌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이 위증이라는 비교적 형량이 적은 부분에 협조할 그럴 동의는 있었다고 보여지는 지점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고 다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부가 이거 법리에 맞게 판단한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사기범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기범죄가 정말 되는지는 법리
법리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네네.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이 무죄가 나왔느냐. 실제로 난 고소 취소가 이 당시에 최모 PD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근데 고소 취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객관적 사실은 반하죠. 근데 위증죄는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걸 의도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처벌하는 겁니다. 사람의 기억은 혼동을 일으키기 마련이니까요. 네. 그래서 검찰이 낸 자료,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랑 이 김진석 씨가 통화를 하거든요. 그때 아예 고소 취소가 된 거라고 착오를 일으켜서 네. 지방선거 전에 이뤄졌던 것 같은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재명 대표랑 통화한 이후에는 김병량 전 시장이 캠프 쪽에 전화를 해서 이게 언제 고소 취소가 있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최소한 객관적 사실엔 반하지만 고소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네. 이걸 어떻게 유죄를 선고를 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한테 KBS PD에 대해서만 고소 취소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분위기가 있었다는 건 내심의 평가 영역이에요. 이걸 예. 어떻게 위증죄로 처단을 합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죄. 다만 나머지 부분 말씀드린 대로 기억에 반하는 여부가 처벌을 가늠하는데 내가 내 기억에 반해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재판부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럼 본인이 자백을 하니 유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리적으로 틀리다는 주장에는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통화 내용은 좀 뒤에 들어보고요. 변호사님, 그 검찰 입장에서 좀 머쓱해졌습니다.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었는데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증거 입증을 제대로 못한 건가요? 저는 오히려 이제 검찰이 못했다기보다요. 법원의 그 판결이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3심제를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3심제를. 따라서 이제 그 항소심에서 아마 이게 다시 그대로 논리대로 다툴 거고요. 지금 이제 그 김진성 씨한테 4개가 위정 인정됐어요. 근데 4개가 이게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준 질문자와 똑같아요. 네. 위정 인정된. 그러면 이게 그 왜 4개를 위정을 본인은 위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왜 정을 했겠느냐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내가 처벌 각오하고 이게 처벌이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강압도 있었겠지만 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정을 한 거예요. 질문지 미리 보내준 대로 예. 시험 문제를 미리 줬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게 정을 한 게 4개는 위정이 됐어요. 그럼 이게 4개 부분은 위정 교사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그거 납득이 안 되고요. 지금 판결 보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교사의 고의도 없고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 교사의 고의도 교사의 없고, 고의가 없고. 그다음에 정범의 고의도 없고 그렇습니다. 2개가 없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교사의 고의라는 게 결국 기억이 계속 안 난다는 사람을 계속 기억을 억지로 되새겨서 정언해달라고 부탁한 게 그게 교사의 고의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미리 문제지나 다게 질문지 보내주고 그대로 정언한 거 네. 그게 정범의 고의예요. 저는 판결문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때 위정을 전화하고 할 때는 이미 김진석 씨가 어떤 정언할지 확정이 안 돼 있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범의 고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쭉 설치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 질문지까지 보내주고 내용이 다 리허설까지 끝났는데 그게 왜 저는 확정이 안 돼 있었다고 보는지 네네. 납득이 안 돼요. 지금 그래픽도 나오고 있는데 위증교사 쟁점은 이제 고의성 여부를 좀 따져보는 거 아니었겠느냐 싶었는데 위증의 고의가 있었느냐.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교사의 고의.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그걸 하게끔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가.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따져볼 부분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 선거법 1심에서는 좀 중형이 네. 선고가 돼서 좀 당 분위기가 좀 어수선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 무죄로 일단 당의 어떤 분위기 좀 수습이 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이거는 무리한 기소라는 인식이 있죠. 기본적으로 20년 전에 검사 사칭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오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 영장실질 단계에서 이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일관해서 주장했듯이 그 당시에는 아주 일부분만 편집 가공한 이런 녹취를 냈었다라는 거죠. 이번 재판부는 전체를 다 들은 겁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어떤 증언을 부탁하는 것 자체가 범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증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시는 분들은 의견서도 보내주고 변론 요지서도 보내줍니다. 이번 재판부도 그렇기 때문에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 게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함인지 대단히 이례적인 방어권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죄가 되려면 당신 A라고 기억하지만 B라고 얘기해 다오라는 정도의 종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이게 아주 명시적으로는 없었더라도 묵시적으로나마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됩니다. 이 녹취 30분 걸 다 들어보면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지 말고 기억에 나는 대로. 왜냐하면 본인도 변호사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 위증죄가 얼마나 엄하게 처벌되는 건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왜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냐면요. 본인으로선 검사 사칭으로 처벌받았던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끌어내려고 했던 증언이 혹시 그 당시에 이재명에게 몰기 위해서 이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기로 하는 그런 모종의 협의가 있었지 않았느냐. 네. 이걸 실제로 물었는데 이 사람이 기억나지 않다고 합니다.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그러자 더 이상 질문을 이어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을 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파성이 있는 거죠. 오히려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은 부추기기는커녕 맞습니다. 자제를 시켰다는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정치권 반응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정치권 반응. 일단 친명 좌장으로 통하는 정성호 의원은 사법부에 감사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고요. 정청래 의원은 눈물이 난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용태 의원이요. 2심에서는 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라고 했고요.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아예 없애라. 뭐 이런 반응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위증교사 사건 관련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무려 22년 전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검사 사칭 사건이 이제 불씨가 됐었던 거고 또 이제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의 자백, 위증을 했다. 이렇게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가 됐었던 거죠, 변호사님?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2002년에 이재명 그때 변호사가요. 그렇습니다. 최초로 이제 그 KBS PD하고요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그 김병량 시장 비서실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때 그 경상도 사투리서는 서모 검사, 네. 검사 이제 사칭을 해서 질문을 서로 하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옆에서 스피커로 들으면서 예. 계속 추가 질문도 알려주고 검사 이름도 그 이재명 대표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도한 건 이재명 변호사예요. 예. 근데 이재명 변호사 지금 대표는요. 그게 본인은 상당히 억울한가 봐요. 자기는 그 옆에 그냥 인터뷰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예. 모든 게 검사 사칭은 최초로 피디가고 나는 그 자리에 그냥 인터뷰한다 해서 앉아 있었는데 네. 내가 이게 주범처럼 내가 억울하다. 당시에는 누명을 썼다. 유죄가 나왔었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이게 억울한 건지 아니면 이게 계속 억울하다고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2019년, 18년 선거 때도 네. 나는 이게 누명서가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 허위사실 된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근데 그 왜 억울한지 저는 이게 판결문을 보면 납득이 안 돼요. 네네. 본인이 진짜 검사 사칭할 때 아무 일도 안 했습니까? 검사 이름 이게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에 뭐 은비너를 받았니 뭐 이게 뇌물 받은 거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이게 다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뭐 코치를 해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도 누명 썼다는 거는 확실하게 허위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김진성 씨도요. 처음에는 위정을 부인하다가 예. 백현동 압수수색하면서 이게 녹취록이 나오면서 네네. 자백으로 바뀐 거예요. 거기 김진성 씨가 뭐 다른 범죄가 있어 검찰하고 딜한다고 그래서 이게 자백을 허위한다. 이거는 그분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분이 펄쩍대요. 자기가 이게 무슨 지원자가 있어서 김인섭 씨하고 이게 지원 돈 하나 받은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듣기 위해서 내가 허위로 검찰하고 딜해서 자백한 것처럼 이렇게 뭐라고 하면 아마 그분이 상당히 고소할지도 몰라요. 상당히 억울해합니다. 예, 따라서 이게 그분은 양심에 따라 녹취록에 따라 허위했다고 진실로 자백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한번 뭐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 간의 통화 녹음이 뭐 이미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었는지 검찰 측은 이 대화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본 건지 공개된 녹취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뭐 그때도 뭐 그런 그런 뉘앙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뭐 구속됐다고 3일 만에 석방되고 벌금 150만 원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사건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예.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한번 생각을 한번 더 살려봐 주시고, 예, 예, 예. 에, 또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그럼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공개된 녹취 한번 들어보셨고요. 아까 장윤미 변호사님께서 잠깐 설명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서 변호사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는 재판 초기부터 위증이다라고 혐의를 인정을 했고, 근데 김 씨의 자백 부분이 결과에 영향을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미치지 못했는지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마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영향을 상당히 재판에 줬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그때 판결문을 보면요. 네네. 이거는 이제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거는 평가의 문제겠지. 평가의 문제지 이제 김진성 씨의 정언이 영향을 준 건 아닌 것처럼 판결문만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 예. 그 판결문의 이유를 자세히 봐야 돼요. 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게 평가의 문제인지 한 10몇 가지 쭉 간접 사실들이 나와요. 네. 거기에 김진성의 정언이 나옵니다. 김진성 씨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게 해서 우리가 KBS하고 김영삼 측에 협의가 있었다. 네. 이게 위증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판사는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억울하고 그래서 그게 억울하다고 누명을 썼다고 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평가의 문제다. 따라서 이게 재판에 전혀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전혀 영향 안 주면 이게 굳이 정언 부탁할 필요도 없죠. 네. 따라서는 이번에 판결문에서 마치 이게 아무런 영향도 안 준 것처럼 아예 이렇게 판시한 거는요. 정말 이게 그때 판결을 제대로 봐야 된다. 네. 표면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이래 봅니다. 혹시 부연하실 말씀 네,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그때 판결문에 무죄를 받았던 거예요. 네. 왜 당신은 검사 사칭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 왜 억울하다고 하느냐. 검찰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기소를 했던 건입니다. 예, 예. 1, 2, 3심 모두 무죄를 했어요. 그러면 그 판결문에 그 당시에 김진성 씨의 증언 내용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 아니었습니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니까요. 네네. 유죄가 나올 거를 당신의 증언 때문에 종용받아서 한 그 증언 때문에 무죄가 받았다라고 일간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그 판결문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판결문에 토시 하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1, 2, 3심이 왜 그랬냐면요. 심지어 그 검사 사칭을 했다라는 PD가 있잖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먼저 사칭을 하라고 종용했던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진술조서 내용까지 있어요. 네. 먼저 본인이 좀 적극적인 취재 일환으로 선회하자면 그렇게 검사 사칭을 하면서 이 적대적인 사실관계 취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재명 대표는 그게 억울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사무실로 이 멘트를 따기 위해서 왔던 그 제작진들이 있는데 통화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일 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가 물론 스피커폰으로 질문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은 오케이 이런 손짓을 한 건 재판부가 인정했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사칭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구속까지 그 당시에 됐었거든요. 이건 억울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 표명을 했다. 그러니 사실 적시든 허위 사실 적시든 이런 적시의 행위가 아닌 의견 표명이다. 여기에 증언 내용이 1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네네. 검찰은 증언 내용 판결문을 누구보다 먼저 봤을 텐데 계속해서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건 거짓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그동안 어떤 발언을 했을까?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지난 9월 결심 공판 때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관련 발언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빠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랑 위증교사 사건 추가 기소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증교사 혐의를 계속 부인하시는 건가요?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발언 잠깐 듣고 오셨고요. 서 변호사님, 지금 검찰의 이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언급까지 했었는데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위증교사 자체를 바라보는 이 법원의 시각은 꽤 엄격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보도를 보니까요. 올해 선고된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뭐 최소 벌금형, 이렇게 실형, 뭐 징역형도 꽤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 1심이지만 받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이게 뭐 올해뿐만 아니라요. 네. 제 기억에 제 평생 한 30년 가까이 법조 경력이에요. 네네. 위정을 한 사람은 이게 유죄인데 그렇게 정언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무죄는 저는 이게 듣도 보도 못했고 있을 네. 수가 없는 거예요. 위정한 사람이 정범이거든요. 네네. 교사나 방조는 이게 공범이에요. 공범은 정범에 종속되는 거예요. 근데 위정한 사람이 위정인데 딱 그대로 해달라는 대로 이게 한 거 아닙니까? 뭐 그분이 길게 정언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질문지 묻는 대로 예. 이재명 변호인이 묻는 대로 한 거예요. 네네. 전부 단답형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예한 그건 위정이 되고 그렇게 질문을 길게 한 사람에게 교사가 안 되는지 이게 납득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아니, 두 개는 예. 그래 무죄받아 치고 예. 그럼 이게 유죄받은 4개 부분은 왜 교사가 안 되느냐고요. 이재명 변호인이 물은 거 아니에요. 네. 거기 그냥 예 그렇습니다.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뭐 김진성 씨가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뭐 김진성 씨는 유죄가 되고 이재명 분에게 무죄가 되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어. 왜 말하는 과정에 거짓말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말한 게 없어요. 전부 예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신문 조서에. 따라서 저는 뭐 이런 경우는 이게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그다음에 공범의 종속성에도 반하는 예. 이런 게 저는 판결이라 봅니다. 아마 항소심이 바로 잡힐 거예요.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정범이라는 게 있는데 네. 어떻게 이런 앞뒤 안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셨는데요. 이게 법리적으로 정확히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본인이 제가 위증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해서 재판부가 아 그러네라고 그냥 간단하게 결론 내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적대적인 어떤 진술을 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알선수재, 사기죄 어쨌든 본인은 좀 면책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동의는 있었다고 보는 게 일단 깔려 있고 그러면서 묻지도 짜지지도 않고 처음에는 본인 위증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이 사람도. 그러다가 다른 수사와 관련해서 저울질이 있었을 거라는 게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인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거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가 위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심지어는 객관적인 녹취 내용과도 반하는 겁니다. 본인은 고소 취소가 없었던 걸로 분명히 알고 여러 말을 하는데 아 제가 고소 취소도 위증했습니다. 아 이런 모의가 없었는데 분위기에 대해서도 위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유죄로 인정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선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처벌하는 겁니다. 기억이 인지 아닌지는 재판부가 어떻게 합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자백하는 이 피고인의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재판부여도. 이게 대단히 이상하다는 건 저는 이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오늘로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그 법인카드 의혹 기소로 재판도 5개로 또 늘었고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 대북 송금 항소심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그 법인카드는 이제 업무상 배임으로요. 그 수행 비서 배모 씨하고요. 네네. 비서실장하고 3명이 지금 기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이화영 이제 부지사의 그 항소심이 중요해요. 이게 사실상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500만 불, 300만 불, 800만 불이 네. 스마트팜하고 이제 방북비다 이게 확정이 될 수가 있어요. 수원 고등법원이 사실관계는 고등법원이 최종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800만 불의 용도가 확정돼 버리면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다툴 게 없어요. 그냥 이화영 부지사한테 보고 받았냐 안 받았냐. 예. 이것만 심내보면 끝나버립니다. 이제 뭐 800만 불이 쌍방울 뭐 주가 조작 용인이 자체 사업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심리를. 네네. 신진우 부장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거는 미리 보는 거의 뭐 이재명 재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여기서 하나 제가 알기에 그 중요한 제안하는 게 뭐 보수든 진보든요. 예. 모든 이게 판결을 깨끗이 승복하자고요. 이제 뭐 1대1이잖아요. 1대1이니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네. 제 말은 이게 그 승복하자. 이제 장외에서 방탄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이제 양심적인 판사도 있다고 생각할까요? 민주당도.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딱 가서 이제 판결에 대해서 깨끗하게 보수청도 이게 승복하고 네네. 그다음에 진보청도 승복하고 딱 이게 사법부 판결을 한번 깨끗하게 한번 기다려보자. 알겠습니다. 이 제안하고요. 나머지 재판도 이번 두 건처럼 좀 이게 신속하게 빨리 결론이 나오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장외 집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토요일 그제 서울 광화문에서 4차 장외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꼈어요. 이것을 두고 사법부를 좀 의식한 행보인가? 그전에는 이제 파란 잠바를 입고 있는 점퍼를 입고 있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장외 집회 때 이제 발언을 하게 됐는데 조금 의도된 정제라고 보시는지요? 신중한 태도를 취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애 집회는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나온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네네. 김혜경 씨는 10만 4천 원 밥 샀다가 150만 원 선고 받았습니다. 이게 배우자의 선거 운동을 도울 수 없는 형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500만 원 금일봉을 주든 300만 원 명품백을 받든 수사 받지 않죠. 이게 네네. 공정과 상식인지. 그리고 명태균 씨로 촉발된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수사되고 있습니까? 특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시민들이 만든 이 장을 본인의 어떤 사법적인 방탄으로 삼는다라는 오해를 자초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재판부에게 뭐 어떤 그런 뭐 압박이다 이런 오해를 가져올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미 상수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출범한 이후부터 수사, 재판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시민들이 거기에 둔감해졌습니다. 집권 여당이라면 야당 대표 보고하는 정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지금 그 동력을 야당의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걸고 있는 거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민주당으로서는 없는 거고 이 장외 집회는 장외 집회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장외 집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를 의식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것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또 민주주의입니다. 정당한 의견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 이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 법조계 오래 계셨잖아요. 물론 이제 재판부가 뭐 법리 검토나 법률이나 뭐 증거에 입각해서 뭐 판결을 하겠지만은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이렇게 로우키 전략 같은 것도 이번 선고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아마 근데 그거는 전혀 안 미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세 분의 판사 합의는요. 거의 한 달 전쯤에 아마 될 겁니다. 구도 합의는. 네네. 그리고 이제 판결문을 여러 번 다듬고 고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상당히 선고 한 일주일 전까지는 초안이 거의 다 됐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런 발언이 영향은 안 준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이 발언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사법부 판결에 승복하자. 예.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돼가 이번 대선에 못 나오고 뭐 이게 배지가 달아나더라도 어떤 경우도 이게 승복하자. 왜? 이재명 대표 말대로 이게 양심적이고 정의감 투철한 유능한 법관이 훨씬 많을 테니까 싸잡 비난하면 안 된다잖아요. 네네.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제 보수든 진보든 아예 사법부 판결을 깨끗하게 승복하는 이런 데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을 앞두고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것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촛불 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 불가였습니다. 참가자 수를 줄이려는 모든 거짓이 셀 수 없이 많은 인파 사진 한 장으로 탄핵되는 카운틀리스 국면입니다. 이재명 죽이기도 결국 법치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에 이미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줄초상으로 갈 듯합니다. 윤석열, 한동훈, 오세훈 외에도 줄줄이 대기순번입니다.
자,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어제 촛불 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서 집계가 불가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4차 장외 집회 때 파란색 상징을 하는 푸른색 장착도 삼가달라 이런 지침도 있었다고 하고 김 최고의 차고 넘쳤다라는 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었던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도 특검인데요.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 수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VIP 경로라고 하면서 수사가 틀어졌던 거 아닙니까? 아주 이례적으로 경찰로 넘어갔던 이런 사건 기록을 회수해 오기도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군검찰 어떻게 했습니까? 징역 3년, 이 항명죄와 상간 명예훼손죄로 구형했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상병 특검은 심지어 여당의 대표가 약속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전혀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장외 집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고 민주당도 한 축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몇 명이 모였다, 저번 주보다 덜 모였다라고 하는 이른바 일각의 폄훼가 있죠. 그거는 본질을 상당히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정부가 국민들 마음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검과 관련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인터뷰하시더라고요. 왜 나왔는지. 이 젊은 층들은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어르신들은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숫자, 차고 넘친다는 표현 더 시간이 갈수록 과장이 아니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당원 게시판 문제로 지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한동훈 대표가요, 오늘 관련해서 작심한 듯 발언을 했는데 한번 듣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거 얘기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게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해서 어떻게든 당대표인 저를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저는 그런 뻔한 의도에 말려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 조금 숨통 트이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김대남과 관련돼 있는 분께서 제가 김대남이란 말을 꺼내니까 저보고 오히려 해당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한 행동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정말로 심각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이름이라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김대남에 대해서 이름이라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의 구태고 개혁해야 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당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건 아니냐? 누구를 향해서 한 얘기입니까? 서 변호사님. 아마 이제 뭐 친윤 의원들을 상대로 예. 이제 한 이야기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네. 제일 먼저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가족이 맞다. 아니면 이게 가족이 동명이인이거나 도용됐다. 네. 이 한마디만 하면 이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부터 해놓고 그 다음 이야기를 쭉 하시자고. 이거부터 해놓고 예.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게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이게 금방 확인이 1분이면 되잖아요. 부인하고 이게 한 방에 같이 살잖아요. 네네. 아니, 당신 진짜 이게 당신 명의 맞아 안 맞아? 도용돼서만 빨리 고소해야 되니까 물어보고, 그러면 이게 일단은 그거부터 밝혀야죠. 우리 가족이 맞다. 예.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해명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우리 가족이 맞는데 글 올린 게 뭐 일반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또 이게 뭐 크게 비판한 건 없다든지 그 다음 해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수조사 뭐 1000개 해가지고 누군지 알아야지. 그게 중요하지. 그 글 내용이 1000개가 뭐 무슨 내용인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네. 왜 이 말을 못하죠? 본인이 문제가 될 때는 동명이인 한동훈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예. 이랬잖아. 그럼 이게 동명이인 진원정입니다. 동명이인 이렇게 왜 말을 못하죠? 그러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진짜 가족이 맞구나. 네. 이걸 숨기기 위해서 온갖 이게 다른 교묘한 이게 말 장난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말 이게 한동훈 대표가 왜 그 말을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네네.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요, 친윤계로 속하는 김민전 최고위원과 공개 충돌 양상까지 빚어졌는데 그 상황도 잠깐 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 보는지. 국민의힘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간에 저렇게 약간의 설전이 있었고 중간에 이제 비공유로 넘어가서도 약간의 고성들도 있었다고 알려져요. 저런 상황들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당원 게시판 갖고 이렇게 싸울 일입니까? 집권 여당이요. 그것도 지도부가요. 그리고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저도 김민전 최고위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직격하는 거는 다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거를 매듭 지어줄 수 있는 거는 한동훈 대표인 겁니다. 지금 본인은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족 이슈로 넘어가니까 가족이 했거나 아니면 도용당한 거 아닙니까? 유사한 사례에서 한동훈 대표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전당대회 때 비례대표 공천하는데 부인이 관여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원전 장관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정계 은퇴할 수 있다. 이름 밝혀라. 당신도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의겸 전 의원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담동 술자리 의혹 10억, 무려 10억 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2번 말 잘못했다는 부분 끝까지 해가지고 벌금형 확정시켰죠.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까? 지금까지 봤던 정치인 한동훈의 모습과는 너무 결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빌미를 주고 있다. 이 정치적 삿발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른바 친윤계의 반응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자초한 측면이 매우 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가족의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말을 아끼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게시판이라는 게 익명성을 바탕으로 글을 올릴 수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그렇죠. 제 말은 게시판이라는 게 글 올릴 수 있고 대통령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익명으로요? 근데 가족인지 아닌지 좀 밝히고 그 말 하면 안 됩니까?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정당법 뒤에 숨을 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게 가족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잖아. 이게 정당법 위반입니까? 나중에 또 경찰 수사로 밝히겠다는데 왜 이게 몇 달 동안 걸려가 경찰 수사로 이게 물론 영장이 떨어져야지 밝힐 거 아니에요. 영장 안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이 정도 글로. 그럼 이게 영혼이 미궁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 이게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은 이게 본인 가족입니다. 직계. 금방 물어보면 확인하니까 일단 예스냐 노냐 가족이냐 아니냐부터 밝히고 그다음에 우리 가족이다 그래. 그러면 이런 걸 좀 올리면 안 되나? 왜 이런 식으로 그다음 해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또 이게 부족한 거를 사과하고. 근데 그걸 안 밝히고 자꾸 이게 전수조사에서 어떤 글이 몇 개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 이게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말을 아끼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다. 아마 이게 부인 문제니까. 그러면 이게 본인은 김건희 여사 문제 때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한테 김건희 여사 문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사과의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 본인 했잖아요. 본인 부인 진은정 씨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무섭습니까? 부인한테 물어봐가 이다 아니다부터 밝혀놓고 그다음에 해명하든지 사과하든지 그다음 논의를 가야 된다. 빨리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밝히라. 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장 변호사님, 그 동료 의원들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 나경원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썼다는 거냐 안 썼다는 거냐. 똑 부러진 한동훈 대표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요. 나경원 의원도 책임 있는 당대표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계속될 겁니다. 본인이 매듭 짓지 않는다면 후폭풍은 날이 갈수록 거세질 거예요. 이게 그냥 의견 표명의 자유다. 이걸 노출하는 건 정당법 위반이다. 이 말로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 게시글들이 당내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이를테면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공적 마인드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 마누라만 지키는 범죄 비호꾼 윤석열. 이런 식입니다. 이게 당내 분열을 봉합하는 겁니까? 가속화시키는 겁니까? 그리고 더한 게시글들도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실을 직면하고 국민 앞에 설명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이야기 서정욱,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